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도기와 프로가 없었다지만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 토트넘이 꺼낼 수 있는 최상의 스쿼드였는데 고작 울버햄튼한테 그것도 홈에서 져버리면서 더블을 내어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전 풀백 2명이 동시에 이탈하는 건 그 어떤 자리보다 끔찍한 손실이라는 거 몰라? 빠른 공수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 축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포지션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 관여하는 풀백이거늘 어디 뭐 에메르송 선배와 데이비스 선배는 풀백이 아니던가요? 풀백도 아닌 선수를 풀백에 쓴 것도 아니고 11대 9로 싸운 것도 아닌데 어째서 마치 2명이 퇴장이라도 당한 것 마냥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건지. 스쿼드의 두께가 얇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겠지만 주전과 후보의 기량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했기 때문 아니겠나? 몇 차례의 수비를 제외하면 이렇다는 활약이 없던 에메르송. 수비는 물론 공격 상황에서도 무장점 그 자체였던 BD33. 포로와 우도기가 있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림이지 않던가? 풀백의 기량 차이도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팀 내 최고의 피니셔를 할 수 있는 손흥민 자네를 90분 내내 크로스 셔틀로 만들어버린 건 나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수가 아닌 감독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이고 포보지가 어쨌니하며 떠받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감독인 내 탓을 한다고? 감독님 탓을 한다기보단 감독님의 전술을 탓하는 거라 할 수 있죠. 지긋지긋한 수비 축구에 질릴 질려버린 팀에게 기껏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장착해줬건만 내 전술이 어디가 어쨌다는 거지? 감독님의 공격 전술은 딱히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 전술이 상대팀에게 파괴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전술을 사용했던 스코틀랜드에선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려 5번의 우승을 차지했건만 토트넘에 온 지 고작 1년도 안 돼서 파괴됐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유럽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어지간한 천재들은 감독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고 네로라는 명장들마저도 변화없이 살아남기 힘든 곳이죠. 100번 양보해서 내 전술이 파괴되는 바람에 지난 경기를 져버렸다 해도 그 전까지 3경기 2승 1무를 달릴 만큼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그동안 잘만 써먹던 전술이 하필이면 지난 경기를 앞두고 파해법이 생겼다는 말이야? 패배까지 이어진 건 지난 경기뿐이었지만 앞선 3경기 모두 아슬아슬했다고 할 수 있죠. 뭐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을 상대로 승리라도 챙길 수 있었지만 상대적 약팀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에버튼에게 극적인 무승부를 허용했을 때 역시 전술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 역시 인지용 권지용 하는 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매우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풀백을 안으로 좁히고 윙어를 넓게 벌려 공격의 우위를 점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역습에 취약한 수비에 불안이 생기지만 그 어느 전술보다 강력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몰라? 공격 전개를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뭐 덕분에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10경기 무패를 달렸지만 흥민이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상대팀에게 전술을 잃혀버리면서 위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게 우리 토트넘의 공격이거늘 전술 좀 읽혔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거 있겠나? 그저 너희들이 예전만큼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단순히 선수의 기량 문제로 치부하기엔 경기의 흐름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4경기만 놓고 봐도 에버튼과 브라이튼의 경우 경기 초반부터 매우 거센 압박을 가해왔으며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의 경우 두 줄 수비로 후방을 틀어막고 지속적인 역습을 가했습니다. 그거야 그 팀들의 전술이 원래부터 그랬던 거지 굳이 토트넘을 잡겠다고 특별한 전술을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나? 특별할 것 없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토트넘에게 쥐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앞선 경기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상대가 중앙의 숫자를 밀집시켜 토트넘의 중앙 전개를 차단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측면 전개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크로스만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 미드필더가 중원 싸움에서 밀려버린 것이지 상대의 의도적인 전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이것뿐이 아닙니다. 저의 슈팅을 의식한 하프스페이스의 집중 견제는 물론 삼선의 탈압박이 좋지 못함을 공략하며 백패스를 유도하는 전방 압박 그리고 속도가 주무기인 공격수를 배치하며 볼 탈취와 동시에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것까지 단순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토트넘을 잡아내는 필승법이라는 걸 이제 모르는 팀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창하게 풀어놓았지만 결국 하나하나 뜯어보면 수비축구를 구사하는 팀의 기본적인 전술이지 않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이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지금의 전술로는 작정하고 나오는 역습형 수비축구를 뚫어낼 수 없다고 말이죠. 뭐 나의 공격 전술이 최근 들어 조금 막히고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원래 전술이라는 건 제각각 상성이 있는 법이고 우리가 수비축구에 약하다면 반대로 라인을 올리는 팀에겐 극강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나? 맨시티의 펩과 리버풀의 클롭이 어째서 리그 최고의 감독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야 뭐 우승을 밥 먹듯이 해왔으며 월드컵을 제외하면 못해본 우승이 없기도 하고 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리그를 넘어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갖추고 있음에도 상대의 전술에 따라 각기 다른 전술을 구사하며 평소엔 상대를 붕괴하는 극강의 공격 위주로 때로는 상대의 역습에 대비한 탄탄한 수비 위주로 유연함이고 나발이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거 몰라? 뭐 역습에 대한 대비라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센터백 반더벤이 알아서 막아줄 테니 제 발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언정 90분 내내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면 최대 10번까지 역습을 허용하는데 계속 이렇게 저에게만 의존하시면 토트넘의
선제골보다 제 햄스트링이 먼저 터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지금의 수비 전술로는 압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고 또 막아도 계속해서 날아오는 슈팅에 선방 능력도 자신감도 날이 갈수록 빛이 바르고 있달까요?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빛나는 녀석들이 고작 한 경기 진 거 가지고 자신감을 잃는 게 말이나 돼? 패배는 비록 한 경기였지만 그 어느 경기도 쉬웠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반더벤의 햄스트링이 건재한 지금, 비카류가 여전히 빛나고 있는 지금, 메디슨의 발끝에 창의성이 남아있는 지금, 그리고 저 손흥민의 피니시가 여전히 위협적인 지금이야말로 감독님께서 조금 더 유연한 전술을 보여주셔야 조금이나마 나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명장병이 아닌 명장으로 불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